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5년 8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인데 일주일이 금방 갔습니다. 자, 오늘은 좀 괜찮죠. 예, 시장이 정말 주 초반에 힘들어가지고 수요일 날 막 증시가 막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좀 회복되는 모습이고 미국도 힘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이슈들 또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일단 이제 AI 버블론, 그 미국 증시 상황하고, 저희가 그 투혼투게더 아시죠? 저희 이제 MTS, 저희 LS증권 투혼이란 그 MTS에 들어오시면 투혼투게더라는 이제 메뉴가 있는데, 그거 좀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 마감, 그다음 아이오니스의 도니달로센이라는 이제 그 품목명은 던제라인데, 이게 FDA 승인 받았고, 오늘 ST팜이 왜 급등하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이 제품의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TC가 28일이 아니고 이 3차 주주간담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주주간담회 진행을 하신 것 같고, 이제 아직은 접점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시간 좀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중복 상장, 예. LSE 그 중복 상장 이슈가 있어서 그거에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날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소액주주분들이 지금 많이 결집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중복 상장을 막을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소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미국의 AI 전략, 구글 검색의 종말 및 넥스트 채취.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있었던 걸 요약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AI 버블 논제. SK온이 ESS용 LFP 배터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잭슨홀에서 울려 퍼질 마지막 연준의 독립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 이거는 이제 HBM 얘기인데, 마이크론보다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낫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원전, 또 이건 철강과 주요 뭐 관세 이슈. 그다음에 유가 $40대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수출 현황. 기업 분석은 이제 로보티즈, 산일전기, TFE, 인텍플러스, 코스메카 코리아, TNL, 동성화인텍, 유니센까지 한번 설명드리고, 공시는 한전 KPS, 휴비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투혼투게더 이렇게, 요게 MTS 제가 그냥 캡처만 해본 거거든요. 캡처하면 이렇게 투혼투게더 이제 화면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예, 메뉴가 위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메뉴거든요. 이쪽에 메뉴에 ETF를 새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워낙 지금 많은 분들이 ETF 하시니까, 그래서 ETF 메뉴를 저희가 하나 지금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여기 눌러 보시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ETF 그 테마별 있죠, 뭐 지수형, 뭐 테마별 이런 것들 저희가 정리해서 꾸준히 올려 드릴 테니까, 이걸로 ETF를 한번 선별을 해 보시고 직접 이제 검색해서 ETF 내용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가 너무나 ETF가 많으니까 좀 선별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ETF 메뉴에 저희가 꾸준히 자료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일부인데, 일부 그냥 캡처만 했던 건데요. 그 ETF 맵이라 그래서 이제 지수형, 채권형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아까 요거죠. ETF 맵으로 확인하는 ETF 분류. 요걸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밑에 뜨고, 그 밑에 이제 카드 뉴스 형태로 저희가 쭉 만들었습니다. 지수형, 채권형, 대표 ETF만 그냥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꼽아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이 VO 워낙 유명하죠. QQQ, 뭐 그다음에 글로벌 주식 전체 VT, 코덱스 200, 뭐 인도 ETF도 있고 되게 많죠. 네. 그래서 뭐 일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수형이고, 뭐 채권형도 있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클릭하시면 뜨니까 이 대표 ETF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런 ETF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설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ETF 화면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은 좀 실망했고요. 지금 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오늘 뭐 금리는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예, 환율도 오르고, 유가도 올랐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이제 물가 위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발언을 하면서, 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미국 증시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기준금리 환율이 7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제조업은 또 좋았고요. 월마트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 일부가 여기 나와 있죠.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이 사람은 투표권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 위험이 고용 위험보다 더 크다. 매파적이죠. 예, 금리 내릴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해맥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연준 위원들이 언급을 해줬고, 예.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예, 지금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국채 금리는 올랐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국채 금리 상승했죠. 맞죠? 상승. 제가 헷갈리네요. 예, 금리는 좀 올랐고, 다만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은 떨어졌습니다. 기업별 주가 흐름 안 좋았고요. 소매기업 월마트, 미다른 실적 발표는 투자자들 실망시켰고 급락. 매출은 좋았는데 이익이 좀 예상에 못 미쳤어요. 관세 때문에 부담이 있다. 이렇게 했고,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마이크론 다 빠졌고, 팔란티어랑 구글만 조금 올랐어요. 태양광 기업들은 아주 곤두박질 쳤어요. 이거 트럼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프로젝트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또 이제 확대가 되면서 막 급락했고,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발전 하지 말래요. 네, 설치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주가에 좋을 수가 없죠. 거기에 태양광 기업인 캐네디안 솔라가 적자기로 가면서 주가 폭락했습니다. 이것도 안 좋았죠. 경제 지표는 혼조세인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내가 해고를 당했을 때 실업수당 청구하는 건데 이게 증가했어요. 좋은 건 아니죠. 시장 예상보다 좀 많았고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또 급등했어요. 49.8에서 53.3. 이건 또 좋죠. 이거는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데이터고 요거는 지금 현재 데이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용이 좀 둔화되는 건 맞는데 기업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죠.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는 됐잖아요. 다 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조업체들 이제 설문조사 했더니 생산, 신규 주문, 고용 등이 앞으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런 좀 답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3분기에 호황을 누렸다는 신호를 더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는 좀 오를 것 같다. 이런 좀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식시장은 밸류는 높고 투자들은 파월이 금리 인하 시사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면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좀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경에 연설합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고 월마트는 매출 좋았지만 순이익이 기대에 좀 못 미쳤고요. 법적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회성 비용, 미국 동일 매장 매출,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괜찮아요. 견조합니다. 오히려 내년 매출도 상향했어요. 근데 왜 빠졌지 이럴 수 있지만 이제 비용, 관세 때문에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O는 관세 인상 이후로 높아진 가격으로 재고를 확보하게 되면서 매주 비용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비싸게 지금 물건을 사는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가격을 올릴지는. 그래서 비용 부담이 본격화하면서 월마트 같은 대형 소매 유통 기업들이 이를 흡수할지 가격 전가할지는 3분기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월마트는 참고로 이제 3분의 2는 미국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나라 중국, 멕시코 이런 데서 조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마트 좀 빠졌고요. 테슬라 큰 이슈 없었고, 엔비디아도 별 이슈는 없었고 빠졌습니다. 메타는 이제 AI 인재 채용 또 안 하겠대요. 근데 안 하는 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인력 채용 중단 얘기가 있어서 좀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캐네디안 솔라는 이제 적자 기록하면서 폭락했고, 그리고 퍼스트 솔라나 이런 기업들 다 빠졌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중국 7월 자동차 판매량 급증해서 샤오펑 같은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이 22일이죠. 그 아이오니스의 도니달루센이라고 이제 그 이름은 던제라인데 이제 그게 홈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 받았고, 요게 유전성 혈관 부종 급성 발작과 관련된 그 염증 매개체를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걸 이제 유발하는 그 단백질이 그 프레칼리크레인이래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 요거를 표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공격해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 치료제라고 합니다. 던제라. 그래서 유전성 혈관 부종은 손발, 생식기, 위, 얼굴 및 또는 목 등의 다양한 그 신체 부위에 심한 이제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희귀성 질병이고 미국에서 한 7,000명 정도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ST팜이 여기 이제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좀 알려져 있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승인 받으면서 이러면 상업화되면 좀 물량이 조금 늘겠죠. 물론 이제 희귀 질환이니까 이게 뭐 크진 않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FDA 승인 받는 건 긍정적입니다. 그 LTC가 일단 이제 3차 주주간담회 아마 그 기사를 보니까 28일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액트 많이들 좀 쓰시죠. 예, 액트라는 그 플랫폼, 저도 이제 그 액트에 그 윤태준 실장님하고도 한번 이제 같이 방송도 한 3번 정도 진행했었고, 근데 LTC가 자회사 LSA 아시죠? 이게 정말 핵심 자회사. LG엔솔 사건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괜찮은 LSE가 사실 그 하이닉스의 핵심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아니라 핵심 장비 회사예요. 세정 장비. 옛날에 무진전자라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LTC가 가져갔는데, 이걸 갑자기 이제 그 상장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LSE가 가치가 거의 LTC의 엄청난 지금 가치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거 딱 떨어져 나가면 그냥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는 중복상장 이슈가 생기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사모펀드한테 예전에 투자받은 게 있다 보니까 사모펀드는 이제 당연히 이거 상장시키려고 하겠죠. 그 사모펀드 입장을 생각하면 이제 회사는 그거를 상장시켜야 되고, 이제 근데 상장을 하면 당연히 주주들의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회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상장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 거래소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거래소는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걸 언급을 했었죠, 예전에 중복상장. 그래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래서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상장은. 그렇지만 아무것도 지금 결론 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LSE, 예, 이 LTC의 중복상장 문제, 이게 좀 주주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 중복상장 없이 끝나기를 꼭 바라고요. 일단 그 액트 아직 요게 주주분들이 22% 모였대요. 엄청난 숫자예요. 개인 소액 주주분들 지분율이 합쳐서 22가 모였어요. 실제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28%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결집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진짜 변한 건 맞죠. 그래서 액트라는 플랫폼 통해서도 한번 그런 부분들, 아직 LTC 주주분이라면 굉장히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예, 여기 액트 플랫폼 인증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인사이트 한번 이제 요거는 유튜브에 나왔던 걸 이제 뭐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뭐 핵심 뭐냐면 여기 유튜브, 예, 요 유튜브에서 있었던 뭐 좋은 내용들인데, 지금 AI 전쟁 시대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AI 전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엄청난 속도로 뛰어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과 똑같은 거죠. 예, 그런 내용이고, 그 AI 개발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 거냐. 뭐 사실 엄청나죠. 예, 5천만 개 H100 GPU 그 그래픽 카드 모으려면 1조 달러가 필요한 거죠. 1조 달러. 천조가 넘고, 메타는 맨하튼 크기만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메타가 요즘에 뭐 아시죠? 이렇게 인재 영입하는 거 뜨겁죠. 그래서 AI 분야의 인재 확보 경쟁은 상상 이상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AI 슈퍼 인텔리전스 팀은 팀원의 절반이 이제 중국 출신이다. 그리고 팀원 각자가 연간 1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에 엄청난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오픈 AI 연구 책임자 이제 마크 첸 같은 사람은 마크 저커버그로부터 10억 달러 제안을 이제 거절하기도 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재 경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AI가 수학과 과학 문제 풀 수 있냐? 놀랍게도 오픈 AI의 모델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에서 금메달 땄어요. 수학 문제 푸는 건 진짜 어려운데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고, 미국의 AI 계획은 뭐죠? 하나의 이제 미국을 AI 거대한 공장으로 만들어서. 근데 이거 하려면 전기 필요하죠. 전력 부족. 그래서 원자력, 지열 에너지 이런 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구글 검색 없앨 거냐? 아니죠.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AI 오버뷰라는 이제 서비스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구글에 딱 검색을 하는 순간 먼저 AI 검색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히려 검색 수익이 늘고 있다. 그리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브라우저라는 단어는 곧 사라지고 포털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할 거라는 예측도 있다. 그래서 퍼플릭시티 같은 회사들은 AI 기반 웹브라우저 코멧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 라는 좀 내용이고요. AI가 이제 코드를 쓰냐? AI 코딩 능력이 대단하죠, 요즘에. 그래서 뭐 AI 스스로가 또 자신의 코드를 또 작성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교육과 에너지 문제 해결하겠냐? 2년치 학습 내용을 2주 만에 끝내버린대요. 그러니까 뭐 교육에서도 엄청난 학습 속도를 보여주죠. 효율화도 되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발전을 할 때 어떻게 설치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이죠. 그 로보택시와 마지막으로 테슬라 디너가 뭐냐면 할리우드에 테슬라 디너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 차량이 딱 이 디너에 가면 자동으로 주문이 되는데요, 식당에. 그러니까 디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주문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 로봇이 또 팝콘을 서빙하는 모습도 상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AI랑 로봇이나 이런 게 이제 자율주행과 결합되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을 했던 그 이제 미래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뭐 테슬라 차를 타고 이제 식당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주문이 끝나버리고 알아서 해주고, 팝콘 튀기는 로봇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AI의 중요성, 그러니까 요즘에 거품 논쟁이 많은데 너무 거품 논쟁 휘둘리실 저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블 논쟁이 있는데 유진투자의 허재한 연구원님이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갖고 왔는데, 지금 버블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이제 이유가 있어요. 버블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요. 버블의 기간은 길고, 99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은 95년에 시작됐어요. 5년간 돼요. 지금 AI 이제 2년 지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쳐야 돼요, 여기에 정말. 그죠? 버블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미쳐서 막 주식을 사야 돼요.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IPO가 급증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21년도가 그랬죠. IPO도 막 많이 늘고. 전혀 지금 그런 건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그 버블이 발생하면요, 우리 생각보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버블 중에 하나가 그때 2차 전지 버블 기억하시죠? 그 에코프로가 그때도 50만 원이 비싸다고 했는데 150만 원까지 갔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때 50만 원도 뭐 애널리스트들 다 비싸다 그랬거든요. 근데 150만 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싼데 거기서 몇 배가 더 올라가요. 그게 보통 이제 버블의 특징이에요. 옛날에 IT 버블 때도 그랬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그때 비쌌는데도 2배, 비싼 자리에서도 2배가 더 오르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근데 지금 팔란티오가 240배지만 M7은 31배밖에 안 돼요. 옛날에 시스코, 오라클, 옛날 IT 버블 때 그때 100배 넘었거든요. M7이 주인공인데 31배 PER이. 그러니까 버블로 보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많은 펀드들이 지수를 못 따라가요. 지금도 테크솔림이 있긴 하지만, 왜냐면 왜 못 쫓아가냐면 오르는 거 계속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못 사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사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피로감 때문에 빠지는 건 맞지만 이런 걸 종합해보면 버블이라고 보긴 좀 그렇다. 저도 여기는 동의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비싼 건 맞아요. 근데 버블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 SK온도 핵심 뭐냐면 미국 ESS LF 도입한다. SK온도 좀 늦었죠. 근데 여기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기사가 나온 걸 이제 삼성의 조현열 연구원이 자기 텔레그램에 좀 올려주셨고, 결국 그 SK온의 그 공장 있죠. 그 12개 중에 2개 라인을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포드 쪽에 아마 공급을 좀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에도 아마 전환을 할 거라는 그런 좀 예상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ESS 수요가 갑자기 늘고 중국 걸 안 쓰기로 했잖아요. 쓰면 이제 보조금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양극재는 사실 MOU를 맺었죠. SK온과 LNF가. 그래서 LNF가 LFP 양극재를 공급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긍정적인 변화로 봐요. 왜냐하면 SK온만 좀 뒤쳐졌어요. LFP 이쪽하고 ESS.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비용 손실은 있겠지만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좀 말씀드릴게요. 시황 보고서인데 이그전이죠.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이 쓰신 잭슨호에서 마지막 연준의 독립성을 보여줄 거다. 근데 금융 어박이라고 있어요. 어박. 좀 발음이 어렵죠. 어려운데 요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결국 금융 어박은요, 이제 금리를 확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화 정책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정부가 알아서 그냥 쫙 눌러가지고 돈을 확 풀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블이 생기죠. 예. 왜 미국이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아요, 정부가. 그래서 금리를 여기서 반으로 낮추고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매일 그러죠. 파웰 의장 욕하고 금리 낮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안 낮추죠. 예.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 그걸 반항하는 거 그렇게 보고 있고, 금융 어박은요, 여기 보면 3개월 검은색 선이 단기 채권 금리입니다. 뭐 바닥에 그냥 붙어 있죠. 예.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예. 요게 소비자 물가인데, 아니 물가가 저렇게 높은데 금리가 안 움직여요. 그 후로 금리가 이제 나중에 오르긴 올랐지만 저 때가 이제 금융 어박 시대고, 그 이후로 이제 정말 금융시장이 바뀌어 버렸죠. 금융 어박은 이거는 이제 저도 AI에 이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실질 금리를 물가보다 낮게 유지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예금리니까 금리를 막는 거예요. 못 오르게. 예, 막아버려요. 예, 그리고 정부가 이제 투자를 늘리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옛날에 그 정부가 돈 많이 써야 될 때 있죠. 예, 돈 써야 되니까 주로 전쟁할 때. 스페인 제국 시대에 저 아메리칸 대륙 식민지 기업 돈 많이 들죠. 근데 이자 비용이 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을 어박시켜요. 금리를 확 낮춰줍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대 전쟁 자금,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1960년 80년대에 우리나라 이제 그때 중공업 막 활성화하고 경제 개발할 때 그때 예금 금리를 물가보다 낮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공업 육성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경제가 성장을 했죠. 일본은 2010년대 아베노믹스. 일본은 뭐 그렇게 엄청 성장한 건 아니지만 결국 정부의 재정보다 이걸 지금 미국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은택 연구원님은 미국도 요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금리가 확 이렇게 낮아지면, 금리가 낮으면 경기는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돈 풀려서 자산 가치 오르고요. 버블도 생기는 거죠. 그렇게 간다고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파웰 이번에 연설은 마지막 반항이다. 나는 금리 안 낮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 미국도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자산시장에 또 큰 변화가 생기겠죠. 자, 우리 이제 반도체 이거 되게 내용이 좀 좋았는데, 이거 잠깐만요. 이게 왜 제목이 어디 갔죠? 제목이 여기 있네요. 제목이 왜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이제 이게 한국투자증권의 최민숙 연구원님이 쓰셨고, 그 HBM 로드맵이 가장 앞서 있는 데가 하이닉스죠. 그래서 경쟁 우위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차 선호주로 이제 삼성전자를 제시했고요. HBM4부터 엔비디아 시장에 진입할 경우 이제 그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 HBM 성장률, 공급 증가율이 좀 시장 평균을 상회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HBM 공급이 삼성전자가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HBM 공급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HBM4부터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 공정으로 생산을 했고, HBM은 이제 맨 아래 그 베이스 다이 한 계층을 추가로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하는데 HBM 그러니까 뭐냐면 그 HBM이 이렇게 12단 뭐 16단 이렇게 가잖아요. 뭐 8단. 그러면 이제 D램만 8단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밑에 기본적인 그 다이라고 있어요. 예. 이렇게 연결하는 판입니다. 판 같은 건데 그걸 하나 깔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베이스 다이라고 하고요. 그거 기반으로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베이스 다이를 HBM4부터는 파운드리로 만들어요. 원래는 지금 HBM3까지는 뭘로 만드냐면 그 D램 공정으로 만들어요. D램 공정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 마이크론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4부터는 파운드리로 만들어요. 파운드리 공정. 그럼 하이닉스가 안 만들고 누가 만들어요? TSMC. 삼성전자가 안 만들고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좀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삼성은 파운드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파운드리를 왜 쓰냐면 파운드리를 쓰면 속도도 빠르고 신호 무결성, 전력비 측면에서 모두 이게 D램이 열이래요. 파운드리가 좋대요. 그래서 HBM4는 또 빨라야 되니까 이걸로 갈 것 같다. 그리고 맞춤형 HBM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HBM4 2부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죠. 예. 이건 아마 27년부터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샘플과 커스터머 고객 샘플이 있는데 이건 좀 다르다.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HBM4는 지금 D램 3사 모두 다 엔지니어링 샘플만 제출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계 검증과 기능 테스트만 하는 목적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가 이제 통과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CS는 아직은 조금 이제 그 하는 단계는 아니고, 저기 요 ES 단계만 지금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CS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걸려요. 그래서 ES 통과한 다음에 CS로 가서 요걸 가지고 그 최종 완료하는데 6개월 걸린대요. 되게 오래 걸리죠. 그리고 6개월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TSMC 가서 또 한 번 더 봐야 돼요. TSMC랑 맞는지도.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9월에 아마 저 CS를 제출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11월이니까 조금 시간이, 삼성이 좀 약간 뒤처지긴 하죠. 그 마이크론이 근데 좀 안 좋다. HBM4 위험 요인이 좀 있대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HBM4에서는 속도를 10GB로 요청을 했대요. 10기가. 지금 8.5기가 정도가 HBM3에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10기가면 빠른 거잖아요. 저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그 밑에 베이스 다이 있죠. 맨 밑에 들어가는 층. 요거를 HBM4부터 뭘로 한다 그랬죠. D램이 아니라 파운드리. 하이닉스는 TSMC, 삼성은 삼성 파운드리. 근데 마이크론은 그냥 D램으로 한대요. 계속. 예, 파운드리 안 하고. HBM4 2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럼 HBM4에 D램 베이스 다이를 딱 깔아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속도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요게 D램입니다. D램은 요 드레인 보이시죠? 빨간색. 요게 노란색 단 면이 있죠. 요게 밑에만 닿잖아요. 2D예요, 2D. 근데 얘는 요 중간에 이렇게 꽂아버렸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3면이 닿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파운드리 구조인데, 핀패. 요게 더 좋죠. 아무래도 성능이. 근데 어쨌든, 마이크론은 지금 HBM3에서 속도가 9점인데, 엔비디아는 8.5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오케이. HBM4는 10기가. 그럼 HBM4는 안 돼요. 마이크론이 이 요구사항을 이걸 도달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이크론이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빈자리를 당연히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삼성이 반사수혜를 얻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되게 좋은 거죠. 둘 다 좋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캄 아시죠? 예, 소캄 같은 경우는 GB300에서 루비. 그러니까 소캄이라는 요거를 이제 원래는 그 GB300에서 탑재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메모리 모듈이죠. 이 모듈 자체를 그 GB300에는 탑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루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GB300에 들어가는 소캄은 마이크론이 다 공급하는데 100%. 그 삼성 하이닉스랑 좀 무관하죠. 근데 이게 루빈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시 루빈에서 우리도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한테 되게 좀 안 좋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가. 그리고 마이크론의 이런 자체적인 위험 요인 제한하면 뭐 나쁜 거 별로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와도 여전히 뭐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단기적인 비수기래요 지금. 그래서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내년 본다면 내년에 또 2분기 이후부터 여기가 중요하죠. 루빈이 이제 양산되면 HBM4는 이대로 가면 마이크론 경쟁력이 없어요. 이게 사실이면. 그죠? 예, 그러면 삼성이 의외로 또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전도 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제 웨스팅하우스 뭐 아시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는 93개 원자로가 가동 중인데, 57기가 웨스팅, 그러니까 절대적이에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물론 이게 캐나다의 이제 회사가 아마 인수한 걸로 알려졌는데, 일단 미국에서 정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원전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압 경수로에 한정하면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내 점유율은 92%다. 예. 그래서 상업용 그 PWR을 세계적 원전 표준으로 만드는 장본이 있는데, 근데 옛날보다는 이제 많이 그게 위세가 약해지긴 했죠. 근데 지난 7월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팅하우스를 직접 소개도 했어요. 미국 원전 르네상스 함께할 기업이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고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도입한 거죠. 그러다 우리가 만든 게요, APR 1400, 이게 우리가 이제 만든 거예요. 요게 이제 APR 1400이 우리나라 이제 독자적인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와 웨스팅하우스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들이 좀 있었는데, 대형 원전에는 어쨌든 웨스팅하우스가 항상 들어가게 되고, 근데 웨스팅하우스의 노형은 이름이 AP1000입니다. 우리는 APR 1400.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고,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6개의 좀 AP1000 원자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중국에 있고, 그 중국과 같이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는 시공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설비 제작 일부와 이런 건설은 대부분 중국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앞으로 많은 수주를 따내면 우리나라 건설사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중심이 안 되니까 팀 코리아가 안 되는 게 좀 아쉽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36개의 원전을 지금 국내에서 건설하면서 굉장한 역량을 갖고 있는 세계 최강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합작사를 만들게 되면 뭐 정말 이제 웬만한 원전은 다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서. 예, 다만 이제 근시일 내에 될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 특히 우리나라 원자로 APR 1400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걸 해서 팀 코리아가 미국 가는 거. 아, 이걸 기대했는데 이번에 합의하면 이게 아니니까 이걸 써야 돼요, 이걸. 미국 요거. 우리 이제 시공하고 막 이런 쪽. 그러니까 좀 약간 김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하니까 그때 뭔가 좀 잘 좀 해결해서 우리 팀 코리아하고 좀 가는 것도 한번 열렸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원전 뭐 부활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근데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을 써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수출이 안 되더라도, 미국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팀 코리아가 좀 어려운 거죠. 저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다만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 요새 대우건설이 괜히 오르는 게 아니죠. 예. 이건 건설회사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웨스팅하우스랑 손잡고 시공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건설회사들한테는 호재인데, 예. 이 팀코리아가 안 된다는 게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현재 합의에 의하면. 예. 유럽과 미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전 세계 원전이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만, 이게 작동 중인 원전의 가동 연도 미국만 해도 40년 이상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아요. 한전 KPS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한전 KPS는 오래된 원전을 유지 보수해주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어제 공시도 나왔더라고요, 하나.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근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또 신규로도 짓겠죠. 신규로 지으면 한전 기술이 좋고 설계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주도로 하면 우리는 이제 밑단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5대5 합작해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노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APR 1400을 쓰고 웨스팅하우스가 일부 기자재 담당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 시장이 열리는 건 맞아요. 크게 보면 유럽과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는 뭐 그 부분은 분명히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시장이 서로 합작을 해서 가는 건데 도대체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가느냐? 예, 5대5로 합작을 할 건지 6대4인지 7대3인지 미국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직 결정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주는 당분간 박스권일 수밖에 없어요. 오르락내리락 위가 열리긴 어렵고 이게 뭔가 명확해질 때까지. 근데 급락할 때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원전의 성장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위를 열려면 뭔가 좀 명확해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보시면 이제 그 중국에서 APR 아니 이 웨스팅하우스가 AP1000 수주한 것들이에요. 중국하고 미국에서. 근데 투산 에너빌리티 다 들어가 있죠. 하나 빼고. 네. 건설 물론 시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건 아니지만 중국 쪽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관세 이슈에 관해서 이제 해석인데 200만 원짜리 양문형 냉장고에는 40kg의 컬러 강판이 탑재가 되고 컬러 강판 투입 원가는 52,000원이고요. 여기에 추가 관세는 35%인 18,000원. 뭐냐면 그 냉장고에 이번에 그 철강 50% 관세 때리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한 거예요. 200만 원짜리에 이 15% 관세가 아니라 35, 이제 50이 들어가죠. 철강은. 그럼 35가 더 붙어요. 그럼 18,200원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러면 판매값의 0.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번에 철강 품목 관세가 뭐 냉장고나 자동차에 붙어도 영향은 별로 안 됩니다. 자동차는 200만 원, 2,800만 원이거든요. 미국에 수출하는 단가가. 거기서 이번에 35% 철강 추가 관세가 붙으면 42만 원이 붙어요. 1.5. 부담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아주 크진 않다. 그래서 철강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악재로 보지 말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또 미국에 수출하는 그 철강도 사실 출하량 기준으로는 2%와 3% 내외에 불과해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50% 관세를 부과해도 한국산 열연의 미국 내 유통 가격은 더 낮다. 그래서 후판과 냉연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강 품목 관세 제품이 확대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좋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진 않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유가 관련해서 유가가 40달러대 실현 가능성, 이거 좀 놀라웠어요.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거든. EIA가 8월 에너지 전망을 했는데 유가가 내년 상반기에 40달러대까지 폭락을 할 거란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유가 40달러?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근데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갑자기요. 이유는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많이 할 것 같다. 여기에 핵심은 누구죠? 사우디죠. 사우디가 지금 트럼프 말 잘 듣는 거 아시죠? 뭐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어요. 사우디가 생각보다 증산을 많이 하면 유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경기가 여기서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더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지금 수요는 별로 이제 많지는 않은데 공급은 계속 늘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원유 재고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전망에 의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엔 유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검은색 선이 이번 8월에 한 오펙 생산 전망입니다. 기존보다 올라갔죠. 밑에 선보다 여기 올라가 있죠. 그리고 OECD 재고 전망, 이 검은색이 최근의 전망이고요. 훨씬 높죠. 재고가 이렇게 많아요. 저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소 과하지만 50달러까지 떨어지는 건 대비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카자흐스탄, 가이아나도 증산 본격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증산. 네. 그러니까 40달러 때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만약 유가 떨어지면 항공주한테 좋겠죠, 당연히. 항공이나 뭐 석유화 이런 쪽한테는 좋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의료기기가 7, 8월 수출이 이제 약간 이제 비수기인데, 그래서 묶어서 6월부터, 아니 7월부터죠. 3분기니까. 7월부터 8월 20일까지 묶어서 한 건데, 의료기기 수출 괜찮아요. 20.5% 증가했고, 톡신이 견조합니다. 미국, 중국 두 자릿수 이상. 중국향 톡신이 7월에만 68.4. 아마 휴젤의 중국 점유율이 좀 늘어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필러도 좋아요. 대만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근데 고주파, 초음파 기기 있죠. 요게 안 좋아요. 미국이 감소했고 브라질이 60%. 네, 그래서 좀 에너지 관련된 이런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좀 이제 수출 데이터는 안 좋고, 치과 영상 장비는 좀 독특했던 게 7월 미국 수출이 폭발했어요. 이거는 바텍한테 좋은 거죠. 그죠? 예. 그 3분기는 이제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월간 변동성이 높기에 분기 합산을 하죠. 근데 이제 아까 에너지 고주파나 초음파 기기는 브라질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 현지 유통사가 매출 채권 회수가 잘 안 되나 봐요. 그건 좀 부담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탑픽은 휴젤이고 3분기에 그리고 브라질 시장 뭐 출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어쨌든 휴젤 뭐 보톡스 쪽 괜찮고, 여기 읽어본 결과로는 바텍도 좀 괜찮으시는 것 같고요. 예, 다만 EBD, 여기 EBD가 원텍이나 클래시스 같은 회사들이잖아요. 이쪽이 좀 속해 있는 게, 이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브라질이 어쨌든 지금 안 좋은 상태니까 계속 이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기업 분석 좀 로보티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로보티즈는 이제 현대증권의 박준영 연구원님이 로봇 산업의 액추에이터는 AI 산업의 GPU다. AI 산업의 GPU가 로봇 산업의 액추에이터다. 액추에이터가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이제 이해하시죠? 예, 관절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거 맞춤형으로 잘 만들어줘야 돼요. 엔비디아가 여기 승자인 것처럼 휴머노이드도 액추에이터가 승자다. 근데 중국에는 사마와 탁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들이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형화된 게 아니라 맞춤형이 되게 어려워요. 요게 이제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입니다. 다 모양들이 좀 다르죠. 근데 로보티즈는 모터, 감속기, 컨트롤러 이 세 개를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다이나믹셀 시리즈를 만들고 있고요. 10년 이상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오늘 주가가 왜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막 오늘 급등했더라고요, 갑자기. 예. 2014년 2만 개 출하하고 15만 개까지 성장, 올해는 22만 개. 현재까지 로보티즈가 납품한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테슬라, 중국 유니트리, 어질리티 로보틱스, 요게 이제 로보티즈가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되게 주가가 좀 좋았죠. 이 글로벌 기업들한테 다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작업용 휴머노이드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LG 쪽에 납품을 하고 있대요. 완전 휴머노이드는 아니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직접 만들 걸. 근데 저는 액추에이터만 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요. 고객사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로봇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부품 만드는데 고객사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LG가 지분 갖고 있죠. LG그룹이, LG전자가 로보티즈. 그래서 목표 주가 10만 원 제시했고, 다만 좀 많이 올랐으니까 대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맞는데 단기적인 상승은 좀 경계하시고요. 뭐 조정받을 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산일전기 오늘 주가 좋았고요. 변압기 그렇게 큰 우려할 필요 없다. 뭐 그때 설명 많이 해드렸죠. 관세 부분. 뭐 가격 점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산일전기를 좀 괜찮게 저도 보는 이유가, 일단 그 관세 품목이 굉장히 적고 데이터 센터형 ESS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에 맞는 변압기를 이미 올해 다 수주를 해놨어요. 그 데이터 센터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TFE는 이제 오랜만에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 센터형 이게 소켓 만들죠. 그래서 ISC나 리노공업과도 약간 경쟁 관계인데, 이익률이 높은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아마 삼성이 납품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죠. 근데 내년에 이게 핵심은 지금 작년에 증설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신공장 가동을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저도 이 내용은 잘 몰라가지고 CPO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PO 관련된 거기 뭐 제품하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실리콘 포토닉스 뭐냐면 기존의 화합물 반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실리콘에서 이제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광학 기능을 구현한 그런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성능, 저전력,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이런 이제 수주 이력도 좀 갖고 있어서 뭐 긍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숫자도 좋아요. 올해 실적 사상 최대,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작년 12월에 신규 시설 투자 공시했죠. 그럼 소켓 생산 능력이 내년에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복수의 신규 고객사도 확보를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소캠, LP캠 뭐 다양한 이런 새로운 반도체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소켓이 테스트를 해줘요.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미국의 해외지사 설립한 것도 좀 긍정적이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노공이나 ISC에 비해 존재감은 좀 약하죠. TFE는 잘 모르시죠, 사실. 이렇게. 근데 다크호스로 주목하시고 내년 신공장 가동을 좀 한번 기대해보자. 요게 CPU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쪽은 잘 몰라요. 내용 몰라가지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캡처했는데, 물어봤어요, 사실. 이 AI한테 물어봤더니 답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강화 소자와 전자이론,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지 있죠, 여기다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예, 합쳐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 이쪽에. 그림 보이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분리돼 있잖아요.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신호가 좀 손실되고 지연되는데 CPU는요. 저런 엔진이나 주문형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다 해서 연결 거리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성, 전력 소모가 대폭 감소하고 신호 지연 최소화로 더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고 패키징 밀도 향상으로 공간 효율성이 증대하고 통합 설계로 더 효율적인 열 분산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텍 플러스가 오늘 급등했죠. 근데 인텍 플러스 많이들 물어보셨죠. 진짜 인텔 때문에 주가가 아주 곤두박질 쳐가지고 주요 고객사가 인텔인데 인텔이 망가져 버리니까. 근데 드디어 흑자전환 성공했고요. 직원 수가 좀 줄어가지고 비용이 줄었고, 사실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비용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건 뭐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좀 인력을 좀 줄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판 업황도 회복되고 있고 내년 투자 재개, 그리고 이제 인텔이 좀 최악을 지금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뭐 미국 정부가 지분 투자한다, 또 삼성 파운드리가 투자하는 그 테슬라 칩 있죠. 후공정을 인텔이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인텍 플러스한테는 좀 좋겠죠. 그리고 COWOS, 요게 이제 TSMC가 만들어주는 엔비디아 AI 가속기 공정 이름인데, 요거 아마 내년에 아마 좀 납품되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도 있는 것 같고,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흑자 전환도 했고 이제 최악은 지나가고 2차 전지 비중도 높았어요. 근데 이것도 비중이 줄고 내년엔 반도체가 70%. 그러니까 이제 최악 지났다는 측면에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텍 플러스도 좀 최악을 벗어난다는 측면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IR을 개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용은 이제 재고 조정도 주력 고객사가 재고 조정 좀 했는데 그게 끝나면서 이제 성장한다. 그래서 재주문 활발하게 나오고 대량 발주. 근데 중심은 인그루드 랩이고요. 인그루드 랩이 요즘에 좀 분위기 좋죠.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여기 인천에 있는 인그루드 코리아 주력 고객사가 미국의 오프라인 침투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 미국 본토에 토토아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여긴 내년부터 실적에 기여할 것 같고, 특히 토토아는 미국 공장이라 그동안 사실 인건비도 그렇고 좀 좋지 않았는데 자동화 설비에 투자 중이고, 요게 이제 되면 효율적으로 바뀌고, 그냥 미국 공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유리하죠. 관세 부담도 없고, 특히 미국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 의약품입니다.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의약품 관세가 붙을 수 있어서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공개 매수 통해서 인그루드 랩 지분을 이제 지난번에 50%, 그래서 한번 주가 급등한 적이 있었죠. 뭐 더 아예 확보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럴 수도 있죠. 아예 인그루드 랩 지분을, 물론 뭐 이 가격에는 하면 안 되고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뭐 공개 매수해서 완전히 흡수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은 이제 지분을 50%까지 확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알짜에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익률 극대화 가능한 제품 비중도 늘고 구조적으로 좋아진다. 그래서 ODM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돼 있고 하반기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내용이고, 동성화인텍 실적 좋았죠. 예, 괜찮았고, 수주잔고가 2조 원까지, 원래 2017년에 수주잔고가 1천억이는 회사가 2조 원까지 늘어났어요. 얼마나 업황이 좋은 겁니까? 그리고 실적도 이제 보여주고, 근데 이 영업이익률 개선폭은 크진 않았지만요. 근데 이제 이 뭐 시간적 좀 차이는 있을 거고, MDI가 원재료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가격이 안정화돼 있으니까 이익률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그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6쪽 수주했기 때문에 이것도 동성화인텍한테 물량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요 정도 달성할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TNL은 좀 안 좋았어요. 2분기 매출도 감소하고, 확실히 요새 주가 안 좋죠. 그 잘 나갔었는데 이게 잘 매출이 안 나와요 지금. 예. 그 작년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유럽은 좋은데 미국이 핵심인데 미국이 좀 안 돼요. 미국이 좀 살아나야 주가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이티 패치 지금 침투율이 작년에 9%인데 더 늘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성장이 좀 정체되면서 목표 주가 낮췄고, 한마디로 지금 숫자가 안 좋아서 못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르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숫자가 회복이 돼야만 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마이티 패치, 아니면 유럽에서 엄청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릴 것 같고, 유니셈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핵심은 칠러입니다. 칠러. 온도 조절한. 삼성전자가 도쿄 일렉트론의
그 극저온이죠. 극저온 식각 장비를 랜드 이제 그 평택 공장에 도입을 해서 테스트하고 있대요. 요게 잘 되면 여기에 극저온 식각 장비가 도입되면 칠러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유니셈이 아마 이거 그 도쿄 일렉트론과 칠러 공동 개발을 진행해서 판매 중이니까 수혜를 같이 받을 것 같고, 이산화탄소 칠러, 냉매를 이산화탄소를 써야 되거든요. 미국에선. 왜냐하면 미국과 EU에선 지구 온난화 지수 때문에 그 지금 쓰고 있는 칠러를 쓰면 저 온난화 지수가 올라와서 이제 못 써요.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 칠러로 바꿔야 돼요. 그걸 하는 회사가 유니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 있죠. 오스틴이나 저기 어디죠? 테일러. 이제 거기서는 만약에 유니셈이 요 칠러를 공급하게 된다면 요걸 공급해야 돼요. 근데 예전 걸 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걸 CO2 칠러를 개발하는, 갖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FST나 유니셈 정도로 알고 있고, 그 GST는 전기식이에요. 전기식도 저 온난화가 없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독점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한전 KPS가 루마니아 설비 개선 사업 리튜빙 및 리퍼비시먼트 공사를 따냈고요. 4,850억, 금액이 꽤 크죠. 한수원이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루마니아 원전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요 기간 동안 이제 유지보수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압력관 교체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원전도 나이 들면 뭔가 이걸 좀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작년 12월에 한수원과 캐나다 캔도 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가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설비 개선하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이게 벌써 30년이 넘었대요. 이거 이탈리아 캐나다 사건이에요. 거기 기술로 옛날에 만든 거래요. 96년에.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이 1호기는 30년 넘었잖아요. 이제 거의. 요거 지금 이제 설비 교체해 주는 거예요. 2호기는 아직 좀 10년 남았고. 근데 이런 원전들이 전 세계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런 걸 해주면 돼요. 유지보수 우리가 잘하거든요. 여기 대표 회사가 한전 KPS. 그래서 압력관 교체, 리퍼비니먼스, 개보수해서 마치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운전을 더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전이 전 세계에 아까 보셨죠. 그 장문준 연구원님의 그래프에 엄청 많잖아요. 오래된 원전이. 그러니까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 KPS 배당도 많이 주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는 거죠. 휴비츠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여기 내부자들이 계속 사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같은 숫자로. 뭐죠? 1950주를 다 6분이 샀어요. 8,800원에. 주가는 요새 좀 빠집니다. 휴비츠는 안과형 의료, 우리 검안기, 망막 진단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요거 때문에 샀을 것 같지는 않고, 요건 설명드렸고, 그 구강 스캐너 있죠, 입에. 여기 임플란트 하려고. 그게 올해 하반기에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릴리비스 스캔인데 뭐 얼마나 뭐 흥행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에서도 그때 보고서 보니까 하반기 안과 신제품 나오고 구강 스캐너가 이제 본격 매출이 나올 거니까 좀 한번 보자, 이런 내용인데 하반기를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2분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는 있고, 휴비츠가 일단 이렇게 공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말씀은 해드렸고요. 자, 오늘 뭐 일단 이제 주식시장은 올랐습니다. 이틀째.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좀 잘 마무리됐고, 외국인 기관이 샀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를 한번 보시면, 시간이 벌써 이게 5시 10분이네요. 원전주가 다시 올랐죠. 오늘 좀 급등했고, 왜냐면 원전주가 좀 이렇게 또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뭐 나왔는데, 원전 협의를 하나 봐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필리조선소 방문도 한다고 합니다. 조선주한테 더 좋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LNG나 또 이런 이제 원전주,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주 오늘 좋았고, 오늘 오랜만에 세트레가이, 백화점 관련주는 대구백화점이 올라는 건 모르겠네요. 방산주 오늘 좋았고요. 전선주 오늘 LS가 많이 올랐습니다. 건설주도 요새 아주 대우건설이 좀 뜨겁죠.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이고, 전력기기도 오늘 좋았어요.
업황이 여전히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가 오늘 다 올라갔어요. 거기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아주 좋았고 조선주 좋았습니다. 대체로 이제 기존에 주도했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빌 게이츠 왔잖아요. 그래서 의료 AI주가 뭐 수혜주 아니냐 막 이러면서 주가들이 오늘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뷰노가 많이 올랐고, 좀 빠진 거는 영화 관련주들이 일부 좀 빠졌고, 엔터주도 일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뉴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국 안 온다는 기사가 있던 것 같은데, 그거 확정은 아니고요. 뭐냐면 기사를 보니까 아세안 정상이다. 10월에 동남아 있죠. 거기서 열리는. 거기에 안 온다는 거고, 에이펙은 아직은 온다고 약속은 했거든요. 근데 모르죠.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 수는 없죠, 사실. 예. 근데 에이펙 정상회담에 오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 다만 오길 기대하는데 아마 뉴스가 좀 와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엔터주들한테 오늘 그게 조금 부정적으로 일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에이펙은 아니고 아세안 정상회담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흐름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기업 중에서는 뭐 하이닉스 좋았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았고, 삼성물산도 좋았고, 원전주 좋았죠. 예. 그다음에 방산주, 기존 주도주가 더 올랐어요. 조선, 방산, 변압기, 거기에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가 좀 붙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딱 옛날 장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었고, 다만 이제 오늘 OCI 홀딩스가 아주 곤두박질 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설치하지 마라 막 이래버리니까 그게 좀 아쉬웠죠. 그래서 오늘 로봇주, 로보티즈, 뭐 테크윙, 뭐 BHI, 뭐 이쪽 덕산네오룩스, HK이노엔도 좋았고, ST팜, 우리가 많이 아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반면 오늘 Y젠터,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이유들 때문에 좀 빠졌고, 일부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JST나 뭐 콜마 BNH 이런 기업들이 좀 빠졌고요. Y젠터, JYP 여기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피에서는 일단 조방변이 강했고, 반면에 OCI 홀딩스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이 태양광, 아니 뭐 정말 어려워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너무 저는 참 이거를 해석할 방법은 없는데, 분위기 요새 좋았다가 또 설치하지 말라고 하니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왜냐면 이제 OCI 홀딩스도 미국에 지금 이제 계속 밸류체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미국도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이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부담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인데 두 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함께 배우기 파트 15, 파트 16이고, 그 관련돼서 15, 16 만성질환입니다. 그 두 개 딱 나눠서 한번 영상 토요일 올라가니까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